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다 보니 겨울꽃의 대표 주자 동백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백 키우기에 대한 내용은 간략히 알아보고 동백꽃을 피우는 방법과 동백의 꽃눈 분화, 꽃봉오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더하여 용인 남사 처인원예 종묘에서 블랙로즈 동백, 서양 동백, 일본 동백 등 다양한 품종의 동백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종과 사이즈가 다양하다 보니 가격은 6,000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놓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동백꽃 잘 피우는 법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이제 겨울꽃의 대명사인 동백이 벌써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동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백나무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화훼시장에서 또는 정원시장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은 대표적인 겨울 화목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동백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 동백들을 저희한테 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제 업체에서 동백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화원에만 가도 요즘에 좀 다양한 동백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동백을 샀는데 그 해에는 꽃을 봤는데 그 이듬해부터는 꽃을 잘 못 보거나 꽃을 거의 못 보거나 조금 보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처음에 살 때는 꽃봉오리가 많아서 이제 동백꽃 많이 보겠구나 생각을 하셨다가 꽃 피기도 전에 후두둑 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처인원예 종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잖아요. 저희도 연초에 한번 다뤘었고, 그리고 대표님도 아마 봄쯤에 초봄이나 늦겨울쯤에 한번 다루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저도 동백 이제 분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키우는 방법들은 저희가 다뤘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왜 꽃을 안 피우냐에 대해서만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속사정도 있는데 요 이유들을 한 8가지 정도 이유가 되니까 그 8가지 이유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바로 토양입니다. 항상 식물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토양이겠죠. 근데 아마 이제 동백을 구매해 보신 분들이면 알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동백, 이런 형태의 동백들을 아마 구매를 하실 텐데 이런 동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사가 많이 섞여 있어서 굳이 상토보다 이렇게 무겁고 유통하기도 힘든 이 마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동백의 특성에 있는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동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은 대부분의 식물들이 선호를 하죠. 그런데 이 동백 같은 경우는 입자가 두껍고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에서는 뿌리가 쉽게 썩어요. 다른 식물보다 훨씬 더. 뿌리가 조금 상할 수가 있는. 그래서 좀 입자가 두꺼운 피트모스나 이런 걸 활용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도 뿌리 썩은 병이 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사를 많이 섞어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아마 동백을 실내에서 화분에 키우실 거란 말이에요. 베란다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실외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중부지방에서는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들였다 놨다를 아마 반복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동백 같은 경우는 이 화분에 쓰실 때는 반드시 그 흙을 100% 상토로만 하는 것보다는 마사를 충분히 섞으셔서 무겁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뿌리가 썩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봄에 올렸던 영상에서 원예용 상토랑 저는 바특 정원흙 있잖아요. 그걸 반반 섞어서 했는데 굉장히 잘 크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흙을 꼭 섞어서 이렇게 해야
올바른 성장을 하는데 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는 같은 토양이긴 한데 바로 산성도입니다. 산성도요? 네, 저희가 카시님과 약 한 달 전쯤에 만병초를 다룰 때도 네. 이 만병초도 약산성의 토양을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약산성의 토양을. 네. 근데 이 동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백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만병초는 철쭉과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만병초용과 동백용 상토가 상품으로 보명으로 나올 정도로 철쭉과와 비슷한 정도의 약산성 토양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제주도에 네네. 카멜리아 힐 같이 네. 동백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카멜리아가 동백의 학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 같은 경우가 제주도에서 잘 자란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동백은 따뜻한 데서 잘 자라니까 저도 그렇게 정도까지만 생각해. 네. 그것도 사실이죠. 네. 근데 그것보다 제주도는 토양이 산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국들도 자연스럽게 파랗게 피거든요. 네네네. 마크로필라 수국들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동백이 잘 자라는 이유는 네. 따뜻한 기후도 있지만 이 산성의 토양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네. 참고를 하시면 되고 꼭 약간 중성이어도 네. 중성 정도만 돼도 사실은 크게 지장은 없어요. 네. 저희 경험상. 그런데 혹시나 꽃이 네. 안 피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됐다고 하면 네. 이 토양의 산성도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토양의 산성도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네네. 네. 한번 키워보다가 네. 원예용 상토랑 네. 뭐 바특, 마사 이렇게 섞어서 키워보시다가 네. 잘 크긴 하는데 꽃이 좀 안 온다 하면 예를 들어 블루베리 상토를 조금 추가를 해본다거나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산도 조절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 조심을 해야 될 건 비료입니다. 네. 원래 이 동백은 장미랑 비슷해서 네. 특별히 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네. 꽃이 잘 펴요. 다만 화분에서는 네. 이 동백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네.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인위적으로 영양제를 줘야 두고두고 개화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료가 있으면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화분에서 키울 때. 네네. 그래서 너무 질소가 높은 비료를 네. 많이 주게 되면 네. 꽃이 희생되면서 성장을 촉진을 하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너무 과다한 비료를 주게 되면 네. 꽃이 안 필 수도 있다. 다만 화분에서 키울 때는 비료를 주는데 네. 질소 비료가 낮은 걸 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복합 비료 혹은 네. 개화기용 비료 이런 걸 챙겨주시면 좋은 그렇죠. 거죠. 그렇게 검색하는 게 가장 편할 거고 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NPK라고 해서 맞아요.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네네. 비율이 남아있는데 제일 그게 2-10-10 네. 10-10-10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잖아요. 네.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두 개의 숫자보다 낮은 것들. 월등히 높지 않은 낮은 세 가지가 것들. 비슷하거나 낮은 것들을 쓰시면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비료는 따로 주는 시기를 좀 따져봐야 될까요? 네, 동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땅에 있는 건 안 주셔도 되고 네. 화분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봄, 여름 내에 네. 주시면 좋아요. 봄, 여름 내에 주셔서 양분을 충분히 투입을 해주시고 네. 가을쯤 꽃눈이 생겨서 겨울에 개화를 할 수 있게끔. 봄에 한 번 챙겨주면 보통은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네, 다음으로 다뤄야 할 것들은 바로 해입니다. 해. 빛. 빛이요. 네, 빛의 위치. 요것들은 이제 밖에서 키우는 분들한테 특히 많이 해당이 될 텐데 네. 동백은 그늘도 안 되고 네. 너무 뜨거운 햇빛도 사실은 피해야 됩니다. 너무 직광이 오래 드는 곳에서도 네. 안 좋군요. 네, 맞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그늘에서는 당연히 화목류다 보니까 네. 꽃이 안 피겠죠. 네. 요건 당연한 얘기고 네. 햇빛이 너무 많으면 이 동백을 잎을 가까이서 보면 네. 살짝 광택감이 있고 두꺼워요.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상록수 이런 특징인 것들이 대부분 햇빛에 타는 현상들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분에 있으면 더욱 심해져서 네네. 햇빛이 너무 강한 직사광선에 네. 오랫동안 노출을 시켜놓으면 부분적으로 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화분에서 밖에 햇빛이 쨍한데 놨는데 네. 예를 들어 가뭄이 심해요. 네. 가뭄이 심하면 특히 동백은 가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가 안 되면 물이 빨리 마를 확률이 네.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을 때 진짜 그 모래 성분을 많이 심어놓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살짝 방그늘에 화분에 심으셔서 계속 로케이션을 바꿔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고정된 위치에 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 고정된 위치에 심을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햇빛이 좀 덜하고 그늘지지는 않은 곳을 네. 선정하셔서 주면 더욱더 만개한 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오전빛만 잠깐 한 3-4시간 정도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데도 네. 좋죠. 오히려 햇빛이 부분적으로 드는 곳에 뭘 심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남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동백이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는 이 동백의 월동 피해, 그러니까 동해 피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 동백이 월동을 중부지방에서 하지 못한다라는 네. 건 대부분의 특히 이제 카시님의 구독자분들이라면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 정도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백을 동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택을 가지고 계신 중부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동백을 화분에 심어놓고 네. 날씨가 따뜻할 때는 밖에 빼놓고 네. 날씨가 추워지면 안에 들여놓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에 들여놓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밖에 빼놓는 시기가 빨라지거나 네. 하는 경우에 동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지금 대표님 뒤에 엄청 큰 동백 화분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심어서 바깥에다가 내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대품들이 동해 피해를 입으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비쌀 거거든요. 이런 걸 만약 돈 주고 사려고 하면.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당연한 얘기를 왜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잠깐의 시기만 놓쳐도 동해 피해를 입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은 이 정도로 꽃봉오리가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벌써 이렇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서리를 한 번만 맞게 돼도 꽃이 동해 피해를 입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순이 동해 피해를 입게 되면 갈변을 합니다. 색깔이 변하는군요. 갈변을 하는 걸로 알 수 있거든요. 이 시기가 지금만 해도 지금 우리가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이 10월 한 말 정도 되잖아요. 지금부터라고 해도 언제 서리가 내릴지 몰라요. 맞아요.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예보랑 달라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전한 시기를 고르셔서 빨리 실내에 들어놓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이듬해가 되면 내년 봄이 되면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 싶어서 바로 또 동백을 꺼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또 아침에 서리가 내리게 되면 올해도 3월 중말까지도 계속 서리가 내리곤 했었으니까 좀만 섣불리 꺼내게 되면 또 동해 피해를 입어요. 항상 안전할 때 내놓으시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시기를 선택을 하셔서 들여놓고 내놓고를 하셔야 이 잘 키운 동백에 손상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역시 물주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든 식물에 다 해당하는 얘기일 텐데 가뭄 스트레스를 겪으면 꽃눈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면 꽃이 제대로 안 핀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동백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백은 기본적으로 가뭄을 아주 많이 타는 식물은 아니에요. 가뭄 스트레스를 잘 받지만 가뭄 스트레스에 취약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그렇게 예민한 식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심었을 경우에는 여름만 빼고는 물을 안 줄 정도로 한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화분에 심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흙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흙이 다 조금씩은 젖어 있어요. 약간 촉촉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도. 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바짝 말리지 않고. 바짝 말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백의 뿌리는 굉장히 얕아요. 굉장히 얕아서 조금만 수분이 부족해도 이제 금방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 동백 같은 경우는 특히 화분에 키웠을 경우에 여름에 가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요. 네. 네, 여름에. 그래서 이 여름에 이 흙이 바싹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짜 모래질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금방 물이 말라버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요약하자면 땅에서 키우는 동백들은 가뭄에 아주 예민하진 않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화분에 키우실 거니까 이 흙이 완전히 바싹 마르는 일이 없도록 바싹 마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수분 덮개 같은 게 있으시면 덮개를 해주실 게 있으시면 덮개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화분 위에 얹어두거나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네, 바크 같은 것들이 보습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얹어놓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동백들이 흙을 많이 섞어야 되니까 이 상태로 보면 썩 보기가 엄청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수분 유지력에도 그렇고 바크 같은 거 살짝 덮어주시면 요즘은 이제 바크도 생바크가 아니라 훈중에서 연기로 이제 소독을 해서 나오는 바크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뭐 숙성 바크도 있고 그런 깔끔한 바크들로 덮어주시면 양쪽 다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가지치기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문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동백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게 가장 베이스고요. 수영이 너무 안 예쁘게 자라서 이런 이유들로 꼭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고 하면 가지치기 하는 시기는 8월 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8월 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요? 예를 들어 가을에 전지를 하게 되면 보통 이 동백들은 가을에 이렇게 꽃봉오리들을 맺기 시작하는데 이 꽃을 다 없애버리게 돼요. 꽃눈이 생긴 거를 자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초에 다뤘던 수국과 비슷하게 이 꽃봉오리가 내년 겨울부터 늦으면 내년 한 3월에서 4월까지 꽃을 피우게 될 텐데 이 꽃눈을 달게 될 가지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게 되니까 7월 8월 요 사이 7월 6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햇빛이 아주 많을 때 햇빛이 아주 많을 때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이르게 가지치기 하는 것도 권하지 않고 가장 최적의 시기는 한 6월 그러니까 한 6월 중순부터 한 8월 초까지가 적합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꽃이 지고 나서 그냥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늦게 지는 것들은 4월에 지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 5월부터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꽃눈 분화랑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꽃눈 같은 경우가 하루에 반 이상을 그러니까 한 12시간 이상을 햇빛이 나오는 기점에서 꽃눈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햇빛이 어두울 시기보다 더 밝은 시간이 오래되는 그거를 장일 조건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제 꽃눈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국내에서도 동백 농장에서 동백을 출하하는 시점이 8월 말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꽃눈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해하시는 게 저온처리는 저희가 이제 농장주 분들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해본 결과 저온처리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동백이 겨울에 추울 때 가지 끝에 이제 꽃눈이 생기고 그게 한 1년 뒤에 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 같고요. 잘못된 정보 같고 8월에 이제 말씀드린 그 장일 조건 밤보다 낮이 더 길었을 때 그런 타임에 꽃눈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동백도 8월 말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유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7월 8월에는 이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꽃눈이 생겨야 되니까 이미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불편한 이제 사정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요게 저희가 이번에 공동구매에도 진행을 할 블랙 로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한 개예요. 아주 작은 가지에 꽃대가 한 4개 정도 달려있어요. 5개 정도 달려있네요. 근데 이 작은 사이즈를 갖다가 심어서 소비자분들이 심어서 내년이 돼요.
네. 내년이 되면 꽃이 한두 개밖에 안 핀다거나 더 자랐는데도 네네. 또는 이렇게 지금 보면 꽃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네, 바글바글한데 네, 꽃대가 엄청 많은데 네. 꽃대가 훨씬 적게 피거나 이 꽃대가 피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네. 대부분 국내에 생산되는 이 동백 같은 경우는 네. 이 꽃대가 많아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쵸, 네. 약품 처리를 해요. 약품 처리를 해서 꽃대를 많이 만들어 놓기는 놔요. 네. 그리고 농장주분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네. 꽃대가 30개, 40개씩 달려 있어도 네. 실제로 완전히 개화를 해서 가지고 가는 건 몇 송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게 소비자의 니즈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통되는 거고 네. 내가 이렇게 30개, 40개 달린 걸 샀는데 네. 왜 내년에는 30개, 40개가 안 달리냐 라고 하신다거나 네. 3, 40개 달린 꽃봉오리에서 꽃은 5, 6개밖에 안 폈다. 맞아, 사실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꽃대가 엄청 많아서 집에 이제 사왔는데 갑자기 이 꽃봉오리들이 좀 후두둑 떨어진다거나 네. 이제 뭐 꽃을 안 펴서 서운한 점도 있지만 혹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잘못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고 네. 이 많은데 펴서 이렇게 많이 필 확률이 네. 5개, 6개 피는 확률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게 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노지에서 심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신이 이 피울 수 있는 개수를 본인이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화 같은 국화 같은 것도 네. 뿌리에다가 약품을 해서 염색을 해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 본연의 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당장 꽃대가 많아야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이렇게 만들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꽃이 다 핀다?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많이 꽃송오리가 달린 걸 구매하시더라도 실제로 꽃이 피는 양은 훨씬 적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테지만 그 모습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거든요. 맞아요. 깔끔하고 좋은데 워낙 이제 이 많이 이렇게 달린 기대를 좀 많이 하게 해서 그걸 기억하시니까 아무래도 실망하시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동백에 대한 설명을 꽃이 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 저희가 이 영상을 기점으로 또 카시님과 함께 동백 할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블랙로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블랙로즈 서양 동백부터 이렇게 큰 사이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을 일본에서 온 동백들 일본 품종들 동백들까지 아마 국내에서 올해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품종을 저희가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좋은 품질로 지금 보시다시피 품질은 굉장히 우수한 편인데 지금 보면 살짝 이렇게 때가 껴 있어요. 이게 병이 아니라 이건 물을 줘서 나오는 물때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기 용인 지역 용인 지역의 물에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소매점, 개인 소매점, 도시에 있는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다 광택제를 뿌려서 보기 좋게 하지만 저희 이제 농가단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만한 큰 사이즈들은 단독 배송, 그리고 작은 사이즈들은 이제 합배송이 가능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일본 동백들은 품종은 많은데 재고가 엄청 넉넉하진 않아서 저희가 이제 올해 카시님과 꽤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빨리 품절되는 걸 보고 약간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데 의심하시는 분들인데 재고가 적어서 빨리 품절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백꽃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있는 점이 품종에 따라서 개화 시기에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뭐 그런 점들 아니면 뭐 조금 키우는 좀 상세한 내용들도 저희가 그 상세 페이지에다가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세 설명도 잘 읽어주시고 그리고 동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화 기간을 저희가 좀 넉넉하게 잡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실내에 겨울에 키우시고 꽃필 시기에 실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내의 환경이 다 저마다 달라요. 그렇죠. 너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비교적 서늘하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똑같은 예를 들어 흰겹 동백을 키우더라도 저희 같은 데는
올해 3월, 4월에 개화를 했고, 네. 그리고 개인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1월에 개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환경에 따라서 개화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또 주의하실 점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은 것들을 정말 따뜻한 거실 이런 데서는 또 꽃봉오리가 한 송이도 못 피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네, 좋을 너무 것 뜨거운데 바로 가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